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를 대표해서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입은 이들이지만 정부가 보다 공식적으로 이들의 피해를 인정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어제 면담에 참여한 가습기 살균자 피해자 가족 모임 강찬호 대표와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인천시 아암대로에 계신 분들 교통체증으로 고생 많으시죠? 제2 외곽순환도로 인천 김포 구간 개통 이후에 길이 많이 막히고 있는데요. 인천시가 아암대로에 우회도로를 임시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김포 고속도로 시작 지점의 차량을 분산하기 위해서 송도 909를 경유하는 우회도로를 여는 건데요. 오는 17일부터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 지역 이용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패쇼 보이스의 고 웨스트 띄워드리면서 2017년 8월 9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어제 아침 국무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주요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사태 재발 방지 입법안이 의결됐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살생물질과 제품에 대해서 정부의 사전 승인제를 도입하고요. 불법 제품이 발견되면 10억 원 미만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인 오후 2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족 대표 15명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피해자들에게 정부를 대표해서 사과했습니다. 2011년에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해가 세상에 알려진 지 6년 만인데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책임져야 할 기업이 있는 사고이고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령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자, 어제 대통령과 면담 자리에 됐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모임 강찬호 대표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이제 청와대 가서 대통령을 직접 만나고 오셨는데 청와대 앞에서 항의하러 가신 것은 제가 언론을 통해서 몇 번 봤는데 직접 들어와서 함께 얘기해 봅시다라고 한 거는 처음이죠. 네, 처음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뭐 정부가 바뀐 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세 번째 이 사건을 겪으면서 세 번째 정부를 맞이하는데 정말 정부가 바뀌었구나라고 하는 거를 정말 실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다시 또 이렇게 어떤 면에서 또 실감이 좀 안 나고요. 네.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세상에 알려진 것이 2011년 6년 전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3번 바뀌었고 대통령이 3명째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면담 자리에 참석하시면서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이 사건이 정말 많이 이렇게 알려진 지가 오래됐고요. 또 많은 분들은 사건이 그 정도 보도가 됐고 알려졌으면 해결이 됐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실제로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뭐 일부 보상 얘기 나오고 하는 건 정말 등산의 일각의 얘기고요. 다수는 아직도 판정의 어떤 판정도 못 받고 대기하고 있고 또 여전히 판정 기준들이 이렇게 마무리가 된 게 아니고 하나하나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여서 이게 아직 뭐 문제의 어떤 해결 실마리들이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더디고 그래서 이렇게 외부에서 하는 것과 실제로 피해자들이 겪는 것과의 거리가 상당히 큽니다. 이 사안 같은 경우는요. 그렇군요. 그래서 어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어떤 얘기를 할까 머릿속으로 고민 참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면담을 들어가기 전과 면담을 마치고 나올 때 심정들은 다들 어떻다고 말씀들 하시나요?
예, 그러니까 사전에 이제 그 면담을 앞두고 이제 주무부서가 환경부인데, 예. 환경부와 이렇게 사전에 좀 준비를 위한 조율 작업도 거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는 이제 1시간 정도로 예상을 했고, 예. 그래서 이제 피해자 대표단들이 가서 각각 발언하는 시간들이 사실은 이제 길지 않을 거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예. 이제 짧은 시간 내에 어떤 요구 사항들을 좀 압축적으로 전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나름 부담을 갖고 참석을 했는데, 예. 이제 모두 발언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제 정부의 책임과 사과를 하면서 기탄 없이 두서 없이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2시간 가량 진행이 됐고 예. 각 피해자 대표단들은 준비해간 어떤 자기 이야기들을 충분히 다 전달하고 또 대통령님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대책 마련이 필요한 부분들은 바로바로 이렇게 지시를 하면서 좀 상당히 만족스럽게 좀 면담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15분이 참석하셨죠? 네네. 아, 그렇죠. 1시간이 원래 예정돼 있었는데 짧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만약에 1시간이었으면은. 많이들 우셨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개인적인 얘기도 하시면서 많이 눈물 훔치시고 그러셨나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 요구안만 얘기하고 오는 시간이었으면 이제 아마 그런저런 좀 여지들이 아무래도 없었을 텐데 이제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또 공감하고 어루만져주는 어떤 위로의 이런 시간들이 함께 병행이 됐기 때문에 예. 이제 피해자분들도 어떤 자기들의 감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좀 이렇게 좀 드러내놓고 좀 이렇게 어떤 위로의 좀 시간들도 좀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뭐 피해자분들뿐만이 아니고 또 지켜봤던 뭐 이런 정부 관계자분들 또 예. 특히나 또 환경부 장관님도 같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공감하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주로 어떤 말씀들을 이렇게 하셨나요? 그러니까 뭐 이 사안이 이제 말씀드렸듯이 6년이 지나고서도 여전히 판정 기준이 마련을 하는 과정에 있고, 예. 뭐 4천여 명이 대기하고 있고. 또 많은 부분들이 이미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해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하. 정말 정면적으로 이 어떤 사안들을 접근하지 않으면 계속 시간이 하세월로 걸릴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어떤 그 사용했던 제품도 다양하고 또 피해자들의 어떤 이해관계도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복잡한 사안인데 예. 그래서 어떤 첫 단추의 원칙과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는 지난 이제 5년 동안 이렇게 문제가 지루하게 꼬였던 이유는 정부의 어떤 책임이라고 하는 것들이 선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업과 피해자가 알아서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알아서 해결해라 이런 식으로 돼버리고 정부는 그냥 도와주는 역할 정도로만 이렇게 선을 그었기 때문에 문제가 이제 진행이 안 됐던 거고요. 예. 이번에는 이제 그런 어떤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선언했고 정부가 주도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입장들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일이 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책임 인정 부분과 또 기업의 인정 부분들이 동시에 부담이 되면서 또 정부가 이 사안을 진두지휘하면서 진행이 되면 피해자들의 어떤 부담이나 여러 부분들이 좀 덜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님도 참석했고 예.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도 참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참 오랫동안 같이 도와주고 지켜봤던 분들인데 이제야 어떤 문제 해결의 단추가 제대로 끼워진 것 같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다 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제 이제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고요. 그래서 그냥 제3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드디어 6년 만에 가장 우리나라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좀 감정적으로 속이 후련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자리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말씀도 좀 하시나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이제 정부가 사과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정부가 책임지는 부분들을 이렇게 선언할 거고, 그런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예. 어떤 이제 구제 개정 이런 피해 구제 기금에 정부의 출연금 정도를 이렇게 부담하는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거보다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 사안이 해결이 될 때까지 대통령님으로서 어떤 책임질 수 있는 부분들 끝까지 챙기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실하게 입장을 밝혀줬고요. 예. 그리고 또 어떤 진상규명에서의 어떤 미흡한 부분이나 또
또 이렇게 피해자의 어떤 규정이나 어떤 건강상의 어떤 인과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런 모든 부분들은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미흡한 부분들이 늦었지만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원칙들을 밝혀주고 의지를 밝혀줘서 상당히 좀 피해자분들이 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좀 됐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개개인 돌아가면서 말씀들 하셨지만 그런 공통적인 요구사항을 정부에 얘기했고 정부도 그에 화답을 하는 그런 모양새였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특별법이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많다, 개정돼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법안이 이제 국회를 통과하고서 사실 6개월 만에 이제 시행이 되는 거여서요. 현재 오늘 발효되는 이 특별법은 지난 정부 때 그리고 지난 국회에서 만들어진 어떤 형태의 법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대표 발의된 법안에 대해서 피해자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하면서 많은 내용들을 담았긴 했는데 사실은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이나 당시에 어떤 정부 여당의 반대를 해가지고 사실 상당 부분이 좀 드러내졌습니다. 그래서 뭐 정부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빠져 있는 부분들, 또 피해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매우 협소하게 이렇게 규정이 됐던 부분들, 또 저희는 또 가해기업에 대한 징계 차원에서 어떤 징벌죄라고 하는 부분들도 요구를 했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소멸시효의 문제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구상권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포함이 돼 있었는데 이게 지금 절반 정도는 드러내가지고 이렇게 현재 법안이 발효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법안에 또 나름대로 의미는 있기 때문에 이 법안들이 시행이 되면서 동시에 정부 책임 부분들 또 뭐 가해 기업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묻는 문제 뭐 이런 제반의 그런 피해자 요구들을 담아가지고 좀 이렇게 바로 이렇게 좀 시행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실제로도 그런 대표 법안을 주도해줬던 이제 우원식 원내대표님과 그런 논의들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대한 초안들이 다 마련이 돼 있고요. 환경부와도 논의를 해왔습니다. 정부 책임 문제는 어제 이제 대통령이 그런 입장을 밝힘으로써 어느 정도 입장을 밝힌 것 같고, 징벌제 조항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소비자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고요. 피해자 협소 문제는 그게 이제 4단계로 나눠져 있잖아요. 1단계가 거의 확실, 가능성이 크다가 2단계, 그리고 적다가 3단계, 없다가 4단계인데, 그래서 지금 1, 2단계는 일부 기업에서 보상을 진행 중인데 3, 4단계에 해당하는 피해자들은 보상을 못 받고 있는 현실이죠. 네네. 뭐 지금 기존에는 폐 손상에 대한 부분만 지금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폐도 폐의 어떤 건강 영향을 전반을 보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 패턴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매우 이제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제 기존에는 어쨌든 그 정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기업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해서 돈을 정부가 소송을 통해서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구상권이라고 하는 걸 좀 전제하지 않고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만큼 정부가 구제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면서 피해 구제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또 별도로 기업에 대해서 구상할 일이 있으면 그거는 또 별도의 어떤 대안을 가지고 또 구상권을 청구하고 이런 방식을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 구제, 정부가의 책임을 근거로 한 피해자 구제라고 하면은 실제로 이제 그 피해의 어떤 그 대상부터 해서 그 범위가 훨씬 넓어질 수 있고요. 또 이제 이후에 추가되는 어떤 질환이나 이런 거를 확대하는 과정에서는 기존처럼 이제 그 피해자 단계를 뭐 1, 2, 3, 4 이렇게 나눠서 누구는 피해자고 누구는 피해자가 아니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만들지 않고 좀 이제 가능한 모든 어떤 노출이 확인되고 그런 어떤 건강에 어떤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게 어떤 개연성이 확인이 되면 광범위하게 좀 피해자를 인정하는 쪽으로 해가겠다라고 하는 입장들을 어제 환경부 장관도 밝혀줬습니다. 자, 그리고 면담 하루 전날 엊그제 기자회견을 하셨잖아요. 일부 그 2012년 정부 조사에서 CMIT하고 MIT는 동물 실험에서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해서 검찰 수사를 피했던 뭐 애경, 이마트, GS 리테일, 뭐 SK 케미칼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셨던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러니까 현재로는 이제 일부 기업들이 이제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가 이제 PHMG, PGH라고 하는 물질이고요. 이제 CMIT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PHMG나 PGH라고 하는 물질은 이제 어떤 독성 실험의 결과로 해서 어떤 그
그 원인 물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규명이 돼서 사실은 해당 기업들에 대한 이제 일부 처벌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 이제 CMIT를 원료로 했던 또 상당수 기업들은 아직 독성 확인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어떤 이유로 해서 피해자는 이미 정부에서 인정하고 그 피해자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 독성 단계에서 확인이 좀 부족하다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뭐 면제부를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어떤 수사도 좀 다시 요청을 하고 예. 그런 독성이나 인과관계 부분들 좀 더 좀 확실하게 좀 이렇게 밝혀달라고 하는 요구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시민단체, 환경단체 그리고 피해자단체가 예. 다 함께 이제 매주 월요일이면 이런 가해기업, 살인기업으로 규정하고 저희는 스스로가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수준이 아닌 기업으로서 독자적으로 소비자에 대한 어떤 생명과 안전에 대한 부분들의 영향을 받은 문제에 대해서 예. 스스로가 자기 어떤 소비자 기준을 가지고 좀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피해 대책을 수립해라.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이제 캠페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날. 예. 그래서 이제, 앞서서는 이제 이마트를 했었고요. 또 그 이전에는 또 옥시, 그 이전에는 또 뭐 홈플러스 해서 계속해서 순회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간단하게요. 정부하고 청취자 여러분들께 할 말씀 하신다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모든 피해자들의 요구나 이런 건 다 전달이 됐고 예. 또 법안의 어떤 개정에 대한 요구나 이런 것도 다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이제 이후에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여야 정쟁의 대립이 아닌 좀 피해자들의 요구를 충분히 담고 또 대통령님께서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예. 국회 차원에서는 좀 그런 어떤 특별법의 법안들이 제도를 마련하는 쪽에서 좀 적극적으로 협력이 돼서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사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화학물질에 노출되어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됐던 거는 이런 어떤 화학물질 피해로 인한 인과관계를 규명하거나 수습하는 어떤 이런 시스템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이미 근데 선진국에는 이런 화학물질, 환경물질 노출로 인한 피해들을 바로바로 수습하고 모니터링하면서 통제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그런 게 이제 어떤 중독센터 이런 개념인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국가 중독센터 또는 화학물질 중독센터 이런 부분들을 좀 국가 차원에서 새롭게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예. 이 발생된 피해자들에 대한 이후의 건강도 관리해주면서 이후에 비슷한 유사 사례가 발생했을 때 즉각 대응하는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 어떤 과오를 다시는 좀 반복하지 않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적인 것도 좀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모임 강찬호 대표였습니다. 존 덴버 그리고 플라시도 도밍고가 함께 부른 Perhaps Love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Perhaps love is like a resting place, a shelter from the storm. It exists to give you comfort, it is there to keep you warm. And in those times of trouble, when you are most alone.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2부에는 서울시와 경기도 소식 준비되어 있고요.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수요일 순서 서울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정미선 대기정책과장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입니다. 예. 자, 먼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저공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네.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이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노후 차량에 매연 저감 장치라는 걸 부착하거나 네. 경유 자동차를 LPG 자동차로 개조해서 좀 저공해 사업을 한다든지 그리고 도로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기 위해서 조기 폐차를 하시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246억 원의 상당히 큰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네, 서울시에서 추진한 그 초미세먼지 연구에 따르면 아직도 자동차와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그 양이 전체 배출량의 한 37%를 아직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리고 이 자동차에서 경유자동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는 양이 많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2013년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이 경유자동차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경유차는 특히 건강 영향이 큰 배출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하향 추세에 있었던 미세먼지 농도가 최근 2, 3년 사이에 다시 나빠져서 시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예. 서울시는 이 노후 경유차라든지 건설기계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하고자 금년도 본 예산이 620억 원이 있었는데 추가로 240억 원을 추경으로 편성해서 예. 금년도 총 866원을 집중적으로 노후차 개선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예. 자, 그러면 경유차 저공해 사업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매연저감 장치나 LPG 엔진으로 개조하려고 한다면은 2005년 이전 등록된 차량 중에서 2.5톤 이상인 차량이 해당이 됩니다. 예. 차종에 따라서 이 조치 비용의 80~90% 이상은 정부와 서울시가 지원하고 본인은 7에서 20%인 30에서 100만 원 정도를 비용을 부담하셔야 됩니다. 예. 또 조기 폐차를 하시고 싶다면 2005년 이전의 모든 경유 차량이 중량과 관계없이 대상이 되고요. 보조금은 최대 165만 원에서 77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예.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연락을 하시면 자세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더불어서 서울시하고 SH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 공사장에 대해서도 친환경 건설기기의 사용 의무화가 있었는데 이 내용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건설기계는 이제 도로에서 잘 볼 수가 없으니까 예. 그동안 중요시 생각되지 않았는데요. 일반 자동차에 비해서 일단 규모가 크고 한 번 구입하시면 아주 노후화될 때까지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미세먼지라든지 이산화질소 이런 대기오염 물질 발생량이 아주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배출 허용 기준도 일반 차량에 비해서 15배나 완화되어 있고요. 정기적으로 가스 정밀 검사 의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 매우 좀 규정이 현재 느슨한 상태인데 또 하나 이제 건설기계는 일반 자동차에 비해서 대수는 몇 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발생량은 매우 크기 때문에 예. 이걸 잘 관리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던 실정이거든요. 예. 그 건설기계 종류가 매우 많지만 특히 5종, 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 등 5종은 전체 오염물질의 86%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SH공사에선 공공건설 공사장에 대해서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금지하는 계약법을 새로 제정을 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저공해 사업에 대해서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미선 대기정책과장이었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온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한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매주 수요일 아침은 경기도 소식 알아보고 있죠. YTN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학무입니다. 네, 요즘 불볕더위가 정말 말이 안 되게 심각한데요. 경기도 내에서도 올여름 들어서 온열 질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네, 그 연일 30도를 넘어서 그 심하면 그 38도에까지 이르는 그 더위가 그 수도권에서도 계속되면서 그 여러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우선 온열 질환자가 경기도에 174명이나 그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온열 질환이라고 하면 그 열 탈진이나 열사병, 열 경련 등이 있는데요. 심한 경우 사망에까지 그 이르기도 합니다. 이런 온열 질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평택시인데요. 모두 그 24명이 발생했습니다. 예. 온열 질환 발생 장소를 보면 그 작업장이 그 82명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아무래도 그 더위에 그 야외에서 노동을 하면서 쉬는 시간이 많지 않았던 게 원인으로 그 분석됩니다. 예. 자, 이 더위 때문에 가축도 상당수 폐사했다고 하던데 피해가 어느 정도입니까? 네, 가축 폐사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그 지난 5월 이후 경기도 내에서 닭은 24만 마리, 또 돼지는 350마리, 또 매출이 만여 마리가 폭염으로 그 폐사했습니다. 예. 특히 그 경기 남부 지역의 낮 기온이 38도까지 올랐던 그 지난 5일과 6일에 그 가장 큰 피해가 났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될 때는 그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그 충분히 마시며 쉬어야 한다고 하는데, 예. 사람이나 가축이나 그렇지 못해서 이런 그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참 걱정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그 아파트 부실 공사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부실 공사를 한 아파트 단지에 시장실이 차려졌다는 소식이 들어왔던데,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네, 그 지난주에 전해드린 그 아파트 부실 공사 문제와 관련해서 그 화성시가 화성 동탄 2지구의 그 부영 아파트 현장에 그 시장실을 차렸습니다. 예. 그동안 그 부실 공사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도 그 제대로 시정이 되지 않자 아예 그 아파트 현장으로 시장실을 옮기고 거기서 그 업무를 보면서 제대로 보수를 하는지 그걸 다 이제 관리 감독하겠다는 겁니다. 이번 주 그 월요일에 처음 시장실을 옮겼는데요. 그 최인석 화성시장이 첫날 아파트 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그 각종 민원을 들었습니다. 아파트 부실 문제를 공개하면 그 아파트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는 일부 주민의 그 반대도 있었지만 대부분 주민들은 그 이번을 계기로 그 제대로 고쳐서 살기 좋게 만드는 게 그 장기적으로 더 낫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 경기도와 화성시는 이 아파트를 포함해서 그 부실 공사한 것으로 나타난 아파트 업체에 대해서 그 영업 정지 등의 제재를 취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지자체들이 그 이처럼 적극적으로 나선 만큼 그 부실 공사 문제가 어느 정도 근절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일부 노인 요양시설이 지원받은 시설 운영비를 마치 쌈짓돈 쓰듯이 개인 승용차 구입이라든지 골프 비용으로 쓰다가 적발됐다는 소식까지 들어볼까요? 네, 그 경기도 감사관실이 최근 그 도내 노인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그 회계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예. 전체 216곳 가운데 111곳이 각종 그 회계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액수로는 모두 305억 원에 달하는데요. 지원받은 운영비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또 그 대표자에게 불합리하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또 사업 예산을 보고하지 않고 집행한 경우 등이 많았습니다. 예. 예를 들면 그 성남의 한 요양원 대표는 그 벤츠 승용차를 리스한 뒤에 보증금과 월 사용료는 물론이고
보험료와 유류비 등도 그 운영비로 지출하다 적발됐고요. 다른 그 요양원 대표는 그 유흥비나 또 골프장 이용료, 또 개인 여행비로 쓰기도 했습니다. 예. 성형외과 진료비나 의류, 또 그 장난감을 구입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시설 운영비 수억 원을 그 아예 대표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해서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경기도는 그 적발된 그 이들 요양원에 대해서 불법으로 사용한 금액을 환수 조치하고 형사 고발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예, 참 별의별 사례가 다 있군요. 이런 불법 행위 근절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김항모 기자였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마돈나의 Take a Bow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